네, 보레팀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회에 선출됐다라는 보도 자료가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보도도 뭐 다 그렇게 나갔고요. 근데 사실 뭐 선출은 좀 이렇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선출은 여럿 중에서 뽑는다는 뜻인데 이번에 정몽규 회장은 단독 출마였고요. 이번에는 투표가 없이 사실상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행위원 자리라는 게 이미 작년에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피파 평의회 멤버 선거, 그러니까 피파 평의회 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집행위원 선거에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파 평의회 멤버가 되면 AFC에서는 자동적으로 집행위원 자격이 갔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그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배정이 되어 있는 남아 있는 집행위원 한 자리, 여기를 지금 노렸던 건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피파 평의회 의원 5명 뽑는 선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동아시아 권역에서 나온 2명, 정몽규 회장하고 중국 축구협회 부회장이 6, 7위로 떨어졌어요. 7명 뽑는데 5위 안에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둘이 남은 한 장의 집행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투표를 할 뻔한 상황이 됐는데, 그 사이에 중국 축구협회가 난리가 났죠. 중국 부회장이 이제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자격 박탈이 돼서 출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혼자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이번 총회에서 이게 컨펌이 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얘기, 그리고 한국 축구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지금 이 시기에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축구 외교에 그렇게 큰 권한은 없는 일반 집행위원 감독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축구 외교는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리 긴 시간 동안 감투 쓰는 데 집착을 해오고 있는지, 그걸 통해 바라는 게 뭔지, 지금 문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몽규 회장에 맡게 된 자리는 AFC 집행위원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AFC 집행위원회 조직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맨 위에 AFC 회장이 있고, AFC 회장은 당연직으로 피파 부회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AFC 시니어 부회장이 있죠. 부회장 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미얀마의 조조 축구협회장, 이분이 이제 부회장단에서는 이제 짱이고, 네. 그 밑에 보면 또 부회장단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피파 카운슬 멤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파 평의회 의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파 평의회 다음 격이 이제 AFC 집행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FC 지역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피파 평의회하고 AFC 집행위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일단 피파 평의회 멤버가 되면 AFC 그 집행위원 자격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구체적으로 권한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AFC 집행위원은 AFC 내에서 의결권이 있는 반면에 피파 집행위원은 지금은 이제 피파 집행위원보다는 피파 카운슬이기 때문에 피파 평의회 멤버, 피파 평의회 의원 뭐 이런 정도 표현하겠습니다. 피파 평의회 의원은 보시다시피 이제 피파의 주요 이벤트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평의회에 참가를 해서 표결도 하고요. 주요 행사 방문 시에 이제 국빈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AFC 조직도를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있죠. 회장 있고 딱 있는데, 보시면 이제 AFC 부회장, 여기 AFC 바이스 프레지던트, 여기에 부탄, 이란, 레바논, 몽골 분들이 있고요. 그 아래가 피파 평의회 멤버 명단인데, 여기 그림엔 다 안 나왔지만 일본의 다시마 고조, 그리고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 부회장, 평의회 멤버, 여기까지가 피파 평의회에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피파 멤버예요. 여기까지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일반 집행위원들은 피파 평의회에 못 들어갑니다. AFC 회의에만 참석한 자리고요. 물론 중요한 업무죠. AFC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파 집행위원하고는 확실히 격이 다르다. 상급 기관이고 다르니까.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집행위원 된 것이 막 우와 할 건 아닌 것이 이미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축구 수준이나 국력에 비해서 축구 외교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뭐 이따가 선거 흑역사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AFC에서 집행위원도 간신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회장이 능력이 없고 한국 축구 위상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AFC 권역입니다. 집행위원 자리가 AFC 권역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빨간 게 이제 서아시아고, 그다음 점점 오른쪽으로 오면서 뭐 중부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권역별로 집행위원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권역 내에서 집행위원을 이제 배정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트존으로 분류가 되는 나라에서는 2+1입니다. 집행위원이 이스트존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동아시아 축구협회 우리가 얘기하는 EAFF 소속 이제 10개국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괌, 홍콩, 북한, 마카오, 몽골, 북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10개 나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일본은 이번에 정회장이 된 AFC 집행위원보다 높은 피파 평의회 멤버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다시마 고조 저분 있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회장 선거에서 정회장을 꺾었어요. 정회장을 잡고 당선이 됐던 암갈란바타르 몽골 축구협회장이 AFC 부회장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이미 동아시아의 집행위원 쿼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북한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 할당된 여성 집행위원 쿼터를 한은경 북한 축구협회 부회장이 이미 맡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대만, 괌, 마카오, 북마리아나 제도인데 여기다가 한국, 중국 있는데 이 중에서 괌은 또 동아시아 쿼터로 배정이 되어 있는 지역분과위원회를 또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북마리아나 한국, 중국 이렇게 남는데 제가 AFC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대만하고 북마리아나는 축구에 관심이 전혀 없답니다. 네. 누가 뭐 회장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남은 건 한국,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동아시아에 배정된 AFC 집행위원 자리를 두고 원래 한국이랑 중국이 이제 경선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슈이안 중국 축구협회장과 두자오카이 부회장을 비롯한 중국 축구협회 이제 고위 임원들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축구 외교에 뭐 신경 쓸 그런 처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집행위원 걸석이 됐을 때 이미 중국 축구 쪽에서는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때 정 회장의 단독 출마가 확정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보시면 이미 1년 전부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표는 그 오늘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단독 출마가 되면서 정식 리스트 이름이 올라간 거고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코옵티드 멤버로 따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1년째 AFC 홈페이지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번 AFC 총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어차피 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코옵티드 멤버 해가지고 동아시아 쪽 단독 출마 예정인 정몽규 회장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이름이 마마달리에바 의원 여성 쿼터로 들어오신 요 두 분이 이제 준 집행위원격으로 한참 전부터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회가 오늘 열리면 이제 취임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준 딱지를 떼는 그런 총회였다. 그래서 이제는 코옵티드를 띄고 이렇게 정식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거고. 근데 진짜 정 회장의 축구외교 잔혹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만들었습니다만 한국 정도 되는 나라의 축구협회 수장이 대륙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낙선의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정 회장은 왜 이렇게 격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 집행위원 자리를 맡게 된 것이냐?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거는 감투가 필요해서예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대한축구협회 수장이 된 지가 벌써 12년째입니다. 2013년에 회장이 초선 당선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임기 4년짜리 회장직을 무려 3선을 했고 올해 가고 3선 마지막 해인데 그 12년 정도 했으면 사실 아시아 축구계에서 분명 뭐 축구 외교적으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친한 인사들도 있고 좀 어떤 축구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뜻을 모을 수 있는 동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직은 2선까지밖에 안 됩니다.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를 인정받으면서까지 지금 3선을 했잖아요. 경쟁 출마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투표로 지난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4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공개적으로 질문이 들어갔을 때도 부인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금 4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미 규정을 넘어서서 3년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선을 하려면 어떻다? 그렇다. 예외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연임 제외를 인정받는 조건은 뭐가 있다? 국제 스포츠 뭐 임원직 선출이라든가 뭐 재정 기여도를 높게 유지를 한다거나 뭐 주요 국제 대회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적을 좀 뛰어나게 냈거나 이런 식의 좀 업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당 스포츠 단체장을 계속 맡는 이유가 해당 종목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스포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유권 해석이 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이런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재정기업? 뭐 재벌 회장이니까 많은 분들이 막연히 현대돈으로 굴러가는구나 대한축구협회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꾸준히 말씀드렸죠. 저희만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기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회 전체 예산에서 재정기여도가 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요. 협회 예산은 대부분 자체 수익과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 뭐 그리고 정부 보조금 이런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다뤘으니까 요거 자세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제기구 임원을 좀 맡는 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보면 국제 그런 거 안 맡고도 뭐 축구장 협회장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그 다른 기여가 없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안컵도 유치하려고 뭐 하는 거고 근데 결국 이제 개막식 나했고 이번에 집행위원회 나가가지고 된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회장을 더 할 거다. 내년 1월에 사선에 나간다.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럴 거면 협회장의 본업에 충실을 해서 여론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으로서의 본업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들 더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연임으로 가는 원래 이제 그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연임을 허용해주는 그런 요소인데 지금 근데 완전 반대잖아요. 이 아사리판에도 하겠다고 나서는 축구인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제대로 못해서 욕 많이 먹고 있는 회장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지. 국대 감독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날아가고 그로 인해서 위약금 막 낭비하고 올림픽 본선 티켓 날아가고 국대는 지금 감독 없이 몇 달째 표류하고 있고 이런데 회장은 언제부턴가 자맹을 하면서 AFC 총회 지금 네 가가지고 집행위원 됐다고 보도자료 돌리는 이제 보도자료 돌리면서도 그 협회장으로서의 어떤 입장 발표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올림픽 대표팀 저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올림픽 축구에 한국이 없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회장이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발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도 뭐 팍팍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도와줘가지고 뭐 수준급 감독을 영입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자신이 계속 회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투 써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예외 조항 인정받아가지고 사선에 좀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전공법으로 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AFC 어워드도 서울에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차기 회장 선거 한 석 달인가 두 달 남겨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아시아 축구의 모든 인사들이 한국에 올 테니까 또 국제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 유세성 이벤트라고도 보일 수 있는 이런 거에만 지금 골몰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안이 너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축구 팬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죠. 사퇴를 하건 불출마하건 뭐 그런 거 이전에 일단 회장다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 지금 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 지금 둘러싼 이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욕을 계속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 회장한테 요구하는 게 저는 손 놓고 있으라 이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전문가들한테 간섭하지 말고 고나리 짓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정말 잘 뽑을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주는 밀어주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이게 무관심인지 무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한테 권한은 안 주고 그냥 숨어서 간섭은 안 합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게 최고 책임자의 몫이 아니지 않나. 일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봐도 차기 감독 후보들 만나러 갔을 때 전력강의 위원장이 약속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이제 5월도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후임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시간에 사선 다리 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또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AFC 집행위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네트워크도 쌓고 영향도 좀 키우고 한국 축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그게 거의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축구계에서조차 축구 외교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예. 이게 지금까지 정몽규 회장의 축구 외교 순환사를 지금까지 축구 외교 관련된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2013년에 처음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때 이제 2차 투표까지 가는 이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경선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정몽균 피파 부회장 같은 경우에 1994년부터 피파 부회장을 이제 5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축구의 중요한 사안은 지금 좀 바뀌었는데 피파 집행위원회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독점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정몽준 부회장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 개최권 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그때는 다 했었고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때 막 그 개최지 관련해가지고 부패 논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각 모든 회원국들이 다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정몽준 회장은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파 집행위원 선거 2015년에 일단 낙선을 했어요. 그때 이제 피파 집행위원이 전체가 이제 25명이었고 적었죠. 굉장히 이너서클이었죠. 그 안에 정몽준 회장이 있었다는 게 한국 축구 외교력을 굉장히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중에 아시아가 3명인데 AFC 회장이 피파 부회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2자리를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4명이 그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때 5월 30일에 이제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했던 총회에서 입후보 4명 했는데 일본, 말레이시아 이 2군데가 됐고 정몽규 회장은 꼴찌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근데 어차피 대한축구협회장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그 뒤로도 발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AFC 이때는 이제 요 피파 집행위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AFC 일반 집행위원 자리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가지고 온 그 일반 집행위원 자리가 보장이 됐어요 당연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연직으로 일반 집행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선거를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피파 집행위원 선거에서 떨어져가지고 자동으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챔피언스리그 32강에서 조 1, 2위 하면 16강 가고 3위 하면 유로파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3위, 4위 모두한테 유로파 티켓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는 피파가 집행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카타르 월드컵 유치 과정 등 여러 결정 과정에서 좀 집행위원 비리 나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구협회 대표들이 투표권 행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016년부터는 집행위원회도 피파 평의회 영어로는 피파 카운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 정 회장은 일단 대한축구협회장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이때 단독 출마였고요. 투표권자가 98명이었는데 준원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했던 그 피파 집행위원회가 평의회로 바뀌면서 아시아 전체적인 이제 그 평의회 위원회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시아에 배정된 피파 집행위원회 숫자도 3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쿼터에 대한 투표를 2017년 5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 3명 당선일 때 정몽규 회장까지 3명이 출마를 해서 3명 다 3명 출마 3명 뽑는데 3명 출마한 거니까 낙선자 없는 투표였습니다. 일종의 보궐선거여가지고 임기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이때도 경선은 아니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서 이때 피파 평의회 위원을 쿼터가 늘어난 김에 들어가서 2년을 딱 했고요. 그 뒤에 이제 2019년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정식 선거 시간이 도래를 했잖아요. 요때 투표를 또 했는데 이때 또 그 3장이 더 늘어가지고 총 5명을 전체 다시 뽑는 선거였는데 이때 출마자가 7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6위로 낙선을 했어요. 7명 뽑는데 5명 뽑는데 7명이 출마했는데 6등을 했습니다. 같은 총회에서 열린 부회장 선거에 대해 이때는 그 출마를 했습니다. AFC 부회장 선거. 근데 여기에서도 동아시아 쿼터였거든요. 동아시아에 배정된 부회장 쿼터 한 자리 이때 2명이 출마했는데 그때 2등 그러니까 꼴찌 떨어진 거죠. 여기서는 이제 몽골 축구협회장이라 붙었는데요. 몽골 축구협회장이 28표, 대한축구협회장이 18표. 이때가 대한축구협회장을 7년을 했을 텐데 전혀 뭐
AFC 내에서 뭐 세력까지도 필요 없고 우호적인 그런 표를 확보를 못한 거죠. 축구 외교가 완전 빵점이었던 겁니다. 예. 축구 부회장 선거에도 지고 피파 평의 선거에도 지고 7명 뽑는데 7명 뽑는데 5등 안에도 못 드는 사람이 부회장 선거 나갔다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참 네. 축구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 뭐 이런 나라들한테도 이런 나라들이 피파 평의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참, 네, 좀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동아시아 축구협회장이 됐는데 그거는 뭐 한중일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해외 축구 외교에서 연전 연패하는 와중에 2021년에 그 54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또 삼선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21년 54대 대한축구협회장 여기서 단독 출마했는데 이때는 이제 원래 연임만 되는 건데 3선 출마한 거잖아요. 이때 이제 대한축구협회 인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투표 없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허가를 하면 되는 걸로, 네, 대한체육회에서 허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대한체육회 또 정부 눈치를 엄청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클린스만 같은 유명인을 실력 상관없이 국대 감독에 앉힌 것도 이것하고 무관치 않다고 봐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셔왔지? 야 능력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같이 다니면 뽀대라는 면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때 단독 출마를 했고 후보자 없고 3선이어서 네, 심사받고 투표 없이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네,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2월에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AFC 총회에서 피파 평의 멤버 뽑는 선거를 또 했는데 이번에도 낙선합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7명 출마를 했어요. 5명 뽑는데 6위로 떨어집니다. 네, 보이시죠? 카타르, 일본, 사우디, 필리핀, 말레이시아 축구계 인사들이 1위부터 5위까지 하면서 피파 평의 멤버가 됐고요. 여기 수치가 나왔던가? 보면 네, 득표 내용입니다. 1위 셰이크 아마드 칼리파 알타니 카타르 하고 5위 말레이시아의 다투카지 하마디 빈 하지 이분하고 10표 차잖아요. 그런데 5위하고 6위 정몽규 회장하고 11표 차입니다. 1위 5위보다 5위 6위 차이가 더 나요. 그리고 꼴찌인 중국의 두자오카이 부회장하고 한 표 차고 사실상 꼴찌로 그냥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10년을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장을 그러니까 피파 평의 선거에 나가서 7명 중에 5위 안에도 못 드는 이런 네, 무능력인 거죠 진짜. 아무튼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원래는 당연직으로 AFC 집행위원 자리 얻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낙선을 해도 출마를 해서 네, 집행위원 선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낙선한 2명이 또 동아시아 사람들이야. 한국하고 중국. 네, 작년부터 이제 선거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둘이 붙어야 되는데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축구협회 사용 때문에 중국 쪽에서 출마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단독 출마를 해가지고 내정이 된 상태로 있다가 이번 총회에서 이제 비준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다가 아니긴 합니다. 다들 아시는 그 2023 AFC 아시안컵 유치 실패. 당시에 그 AFC 집행위원회에서 개최지 선정할 때 도하가 19표였고 우리가 빵표였어요. 네. 그러니까 AFC 가맹국이나 아니면 집행위원들의 의중을 떠보지도 않고 혼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막 엄청난 자금 써가면서 유치 뒤늦게 뛰어든 건데 그러니까 축구 외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19대 0으로 졌어요. 19대 0으로. 그러니까 아예 출마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유치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당시에 국내 언론들이 대한축구협회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카타르의 물량 공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대 0이라니까요. 그 물량 공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제 중국 개최가 무산된 직후부터 AFC에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전해서 작업을 한 것도 있지만 이때 우리가 중국이 될 때 이미 유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중국한테 질 것 같으니까 발을 뺀 상태였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카타르가 중국 포기한 거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때 또 들어오니까 당연히 AFC 내에서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KFA의 유치 그때 작업들을 보면 애초부터 아시안컵 유치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투표권 있는 AFC 집행위원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국내에서 연예인들 부르고 막 유명인들 불러서 국내 홍보 활동을 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AFC 아시안컵 손흥민에게 뭐 아시안컵 우승을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국내에는 투표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축구협회장이 정부 관계자하고 대한체육회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유치 작업을 열심히 그냥 한 거다. 이런 썰이 돌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몽회장과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이지경이 된, 게다가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지금에도 회장 사선에만 골몰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집행위원회인 거 여러분, 네. 이거 전혀 주목할 만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계속 기사 나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리를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기본으로 정리하면, 첫째, 피파 평의회 멤버 선거 떨어져서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된 자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난 거지. 이번 총회에서 취임만 된 거고요. 둘째, 이미 대한축구협회장인데 이거 된다고 딱히 뭐 국제축구 외교에서 영향력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AFC 정책 결정에 한 표 던질 권한은 생겼지만 여전히 피파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넷째, 실질적인 성과보다 사정 잘 모르는 그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부 관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감투 사냥이다. 한마디로 국제축구 무대에서 뭐가 된 것처럼, 또 그걸 위해서 사선을 해야 되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AFC 집행위원, 이거 된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아시아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또 한국 축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나 이런 축구 외교를 등한시했던 이런 모습에서 보면 단지 한국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집행위원 자리를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잖아요.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올림픽 축구 지금 여러 가지로 손댈 게 많고 신경을 내치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축구 외교는 엉망인 상황에서 지금 자기 때문에 위약금 거액 물어주고 차기 감독 선임 돈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도 딱히 지금 어떤 정책적인 어떤 뭐 방안이나 뭐 하다못해 사과나 각오나 이런 것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협회가 지금 너무 한국 축구가 아니라 협회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다? 정몽규 사선 불출마 선언이 답이다.